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증시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낳으면서 이 시장을 하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가 오늘 쉬는 게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장 함께해 주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평일 주식 구조대에서 이재선 대표님을 모셔봤는데 오늘이 첫 방송이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님께 이 첫 방송 소감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오늘 첫 방송 나오신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익으로 혼쭐 내주시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함께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하단에 QR코드가 나갔습니다. 자, 이 QR코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지 그 활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있으시죠?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요. 주식을 잘 사고 또 잘 팔자라는 의미에서 대표님께서 4989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히든 종목 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리 증시가 휴장이지만 또 바로 내일부터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 시장을 대응하셔야 하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지 보다 좀 똑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오늘 시장 진단부터 좀 들어볼 거고요. 대표님이 특별히 준비해 오신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 관한 일봉 차트들 분석해 주신다라고 하셔서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에 굉장히 좀 벌벌 떨면서 네. 이번 주를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최근에 좋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락이 나옵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왜?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긴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이거 연말까지도 계속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려면 긴축을 하려면 핵심이 되는 게 경기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후퇴하면은 이 강력한 긴축도 조금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경기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뭐다? 첫 번째 1차 지표가 고용지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평일에는 지금 처음 설명 들으시겠지만 제가 주말에 수개월 동안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고용지표 아주 중요하다. 미국에서 가장 중심으로 여긴다. 자, 두 번째가 뭐다? 1차 고용지표, 2차 소매 판매 지표다. 자,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원이 나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수출에 달려있는 국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중, 대미, 그리고 유럽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에 수출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이 인플레 억제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발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국가예요. 많이 벌고 또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쓰려면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분,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평소에는 안 보는데 요즘에 조금 보실 만한 게 임금 상승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죠?
물가랑 다 오르는데 내 얼굴만 안 오른다. 내 월급만 그대로다.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자, 임금 상승률. 미국이 이것까지도 좋단 말이에요. 고용도 좋고 임금 상승률도 좋습니다. 근로시간도 조금 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인들은 나 돈 쓸 거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쓰겠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과 소매가 양호하면은 긴축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자꾸 시장이 한 번씩 하락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셔도 돼요. 사실 평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만기일만 되면은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주말에도 보신 분들은 제가 9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에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도 있지만 외국인들, 기관들 포지션에 따라서 이 메이저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구간이 있고 아니면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 만기일 목요일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제가 수급을 분석해온 결과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풋옵션이라는 이 옵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쪽으로 들어와 있느냐. 풋옵션은 매수가 되면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매수가 되면. 자, 그럼 매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올라가는 방법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횡보해도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확률상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다,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해당되죠. 확률상 매도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 내려가면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래서 이번 주에 주초에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오히려 옵션 만기일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덜 밀리고 혹은 밀려도 회복되는 효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변수는 대신 이번 주 초에 화요일부터 수요일 해서 풋옵션을 갑자기 또 대량 매수를 한다거나 하면 문제는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200억 이상 매수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풋옵션 매도 금액이 800억이 넘습니다. 800억이 넘기 때문에 200억 넘게 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조금 사고 하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반등 목표치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건가요? 이거 제일 중요하시죠. 우리 쉽게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먼저 앞부분에서 만기일 이후에 구축한 포지션은 이 아래 2300 아래쪽에 이 개파락 나온 구간 있죠. 이 구간보다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포지션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럼 요 근처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낮게 잡으면은 2270포인트 정도. 조금 높게 잡아서 여기까지 아예 메운다라고 하면은 2290포인트 정도. 이게 대략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원래 지수가 코스피 종합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로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환산이 안 돼요. 코스피의 시총상위 200 종목 기준으로 나오는 지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2270 정도 약하면 이 정도고 조금 세게 올라오면 2290까지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수예요. 자, 보세요. 자, 개파락 나왔던 구간, 이 하단 구간이 2270.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좀 약한 거예요. 못 올라가고 여기까지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끝난다? 약한 겁니다. 이거는. 약한 거고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 지금 하락 추세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하단 회복을 시도하는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2290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 갭을 메우게 됩니다. 여기를. 이 갭을 메우게 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락 추세선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면 2300 구간도 돌파 시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약하면은 하단을 회복할까 말까 회복 시도 정도고 강하다 그럼 아예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보면은 먼저 바닥을 하나 형성했고 반등이 나왔죠,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하락 추세선 회복 시도하는 겁니다. 회복 시도. 그 다음에 회복이 돼서 안착이 되면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 상단선까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연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희망적인 얘기인 거고 일단 올라오는 걸 보자고요. 이 정도까지 해주는지 이번 주 초에 풋옵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진행이 되는지 그냥 지금 포지션 그대로만 가도 좋습니다. 물론 상승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해서 위쪽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 포지션 그대로만 유지해 주세요. 더 이상 매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걱정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한 번 더 흔드는구나 생각하시고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약간의 반등이라도 2270에서 90 정도 되는 구간이라도 반등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기일은 코스피에 영향이 있는 거지 코스닥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코스피의 업종이 움직이면은 코스닥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 지금 코스닥이 바닥 짚고 올라와서 쉬고 있죠. 이게 살짝 이렇게 밀렸다 올라온다고 해도 이중 바닥이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가 2300 위쪽으로 올라오고 조정이 마무리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기존에도 반등 시에도 코스피는 바닥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지저분하게 올라왔는데 오래 끌었는데 코스닥은 깔끔하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중바닥 정확하게 딱 찍고 지지선 이탈했다가 회복 신호 2번 주면서 트랩 완성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자, 다음번 반등 시에도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당장 이 구간만 벗어나면 됩니다. 이 구간만 벗어나면은 그때는 또 코스닥 베팅에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이 구간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에 관한 대표님의 예상 밴드를 우리가 보다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거래 뉴욕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시장을 과연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옵션 만기일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큰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들 많으셨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주식구조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대표님이 무려 5가지의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재선 대표님은 사실 이렇게 월요일밖에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치 종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요. 여러분들 이 시장 꼭 이겨내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사실 포트폴리오는 정말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좀 그런 의미 아닌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또 여러분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평일에는. 그래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마음, 월요일의 남자로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책임지고 제가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립니다라고 제가 부담을 조금 드렸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재선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 포트폴리오의 주제는요. 태조 이방원입니다. 자, 태조 이방원. 자,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었던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 조짐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하나씩 총 5가지의 종목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고요. 나는 이 5가지의 종목 받고 싶다. 대표님에게 내 포트폴리오 한번 맡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요. 4989라는 비밀번호 우리 서울경제TV 시청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비밀번호 설정해놨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조 이방원과 같은 늠름하고 또 건장한 우리 대표님 한번 불러보면서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 보다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태조 이방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 같습니다. 제가 태조 이방원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주도주 그대로 매매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볼 때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대로 매매하는 섹터도 있지만 조금은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발휘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태조 이방원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저희가 5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 이방원의 태는 뭐죠? 태양광이죠. 그렇습니다. 태양광입니다. 자, 태양광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저희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해드리고 중간에 상승 구간에도 아직도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해드렸느냐, 저희가 기존의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에 대한 강의를 명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트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트랩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트랩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22,000원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 회복하는 구간, 이 구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해드렸습니다. 자, 왜? 그동안 이 친환경 쪽에 관심은 높았는데 작년부터 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자, 왜? 이게 뭔가 모멘텀이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 자금이 쏠려 있었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런 기상이유 현상에, 이변 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좀 잘 안 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풍력도 쉬고 태양광도 쉬고, 태양광은 또 우리나라 지난 정권 초기에 엄청나게 부음을 일으켰다가 이제 뭐 2년 지나서 고장나고 중국산 제품 갖다 써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수혜를 얼마 못 받은 거 아니냐,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졌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정부에서는 입찰제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 뭐 가격으로 측면하면은 이제 뭐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겠죠. 워낙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자, 그래서 태양광이 어려웠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죠. 언제부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방문해갖고 축하를 하고 그랬습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가 수출 국가이고 그 수출할 때 우리의 기술력을 수출하기 때문에 얻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당선될 때 트럼프가 화석연료라고 하면 바이든은 친환경을 고집했었죠. 참, 그러면은 친환경에서 태양광, 풍력, 뭐 원자력 등등 우리나라에서 얻어갈 게 많단 말이에요. 더 큰 거, 가장 큰 거는 물론 2차 전지겠죠. 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바이든 방안 기다리면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1,000만 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4천만 원 이상이 돼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태양광 분야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다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느냐? yes, okay. 태양광 여전히 좋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은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다. 아직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매수는 되지만 뭘 노린다?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 기술적 반등 노리고 기존의 고점 부근, 저항 부근 돌파하거나 아니면 고점을 낮추는 구간을 돌파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추세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보는 거고 그중에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대장주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태양광 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태양광을 보시면서 첫 번째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이제 힌트를 좀 드려야겠죠. 자, 힌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들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예시 종목으로 알려주셨었던 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2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될 준비를 마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내 계좌에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 히든 종목은요, 노란톡방에서 늘 방송 끝나고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에 관한 힌트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너무나 유명해서 조금만 힌트를 드려도 다 알아차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태양광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세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 세 글자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에 관한 힌트를 대표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우리나라는 굉장히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존댓말도 하고 뭐 대표님 혹은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형 누나에 관한 존칭들도 있는데 네. 미국은 좀 달라요. 무조건 뭐라고 하죠? 무조건 너. 요? 네. you. 네. 무조건 you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네. 뭐 문화의 차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화. 자, 미국에서는 you라고 대부분의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자, 굉장히 큰 첫 번째 글자를 알려드렸어요. you.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차트적인 설명, 대표님께서 과연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나타내는 U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이고, 자,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풍력 관련주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기존에 저희 온라인 교육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바이든이 방한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먼저 움직일 건데 이 종목이 아직 2,000원 초반대인데 2,000원 구간으로 내려오면 이 종목을 꼭 사셔야 됩니다. 낙폭과대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설명드려서 매수하고 60포인트 넘게 순식간에 움직이고 지금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2,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2,100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정도면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서울경제 주식구조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초에 2,000원 구간 흔들기가 한 번 더 나온다, 너무나도 나이스한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정도에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2,100원 전후 구간이면은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움직인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4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2차 목표치는 2,8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풍력의 바람이 주시장에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저점 메리트를 안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트적인 메리트까지도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하려고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했는데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풍력 관련주로서 저희가 굉장히 큰 벌써부터 노란 톡방에 맞추신 분이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매매 전략, 어떤 가격 전략을 가져가실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대표님이 교육 자료와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의 돈줄 종목, 공략 사유, 그리고 공략 시점들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첫 번째 시간부터 저희가 활기가 굉장히 좀 무르익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희가 오늘 5종목을 받아볼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또 바로 우리가 다음 태조, 그러면은 조선주를 주실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선주에 관한 또 예시 종목을 들어보고요. 저희가 한번 힌트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제가 태조, 이방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할 때 가장 크게 들어드리는 게 2차 전지도 좋지만 조선 쪽 섹터가 지금 큰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 두 번째는 M&A 테마라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해당되는 조선주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방향을 또 꾸준하게 우상향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3분기부터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벌써부터 적자에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들부터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선주들 지금 수주 굉장히 많이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그리고 EU 텍소노미에서 천연가스가 친환경이다 아니다? 친환경이다. 천연가스는 친환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하는 거 뭡니까? 다 잘하는데 가격적으로 중국에서 벌크선이나 이런 저렴한 작은 배들은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력이 있죠. LNG선 관련 쪽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대장보다 성광밴드다. 몇 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매하실 거면은 현대미포조선 대형주 중에서는 큰 종목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본부터 하시면 돼요. 기본부터. 자, 그래서 성광밴드는 저희가 8,000원 구간, 이 구간을 회복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도 회복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메말라 있죠. 무언가 여러분들 뭐든지 돌파를 할 때는 관심을 좀 받아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서 그 뒤에 거래량을 연속적으로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죠. 횡보하면서 거래량은 메말라 있죠. 그러면은 돌파하기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페이크 트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매 구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죠? 이 구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량 어땠나요? 엄청난 점프를 하면서 앞에랑 비교도 안 되죠. 거래량이 3배 이상 터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뒤도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돌파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0원 돌파할 때부터 저희가 추종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8,000원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8,500원도 돌파할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쏠리죠. 8,500원 돌파할 때. 그리고 10,000원도 돌파할 때 위에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거래량 세워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구간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000원, 8,500원, 10,000원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움직입니다.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 되면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 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가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적자고 올해는 적자일 겁니다. 대신 2022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보시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흑자 전환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피팅 업체 이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라고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성광밴드가 8,000원 돌파할 때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벌써 120.63%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 어려운 올해 시장에서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선주는 찬성합니다. 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조선주 관련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번에 어떤 힌트를 네. 준비하셨는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 성광밴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120%의 상승률을 함께 했는데요. 우선은 차트적인 분석들, 즉 돌파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말 꿀팁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래량까지도 완벽하다면, 그리고 이 조선주에 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성광밴드와 같이 120% 수익률. 게다가 우리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120%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대표님의 이전 포트폴리오를 또 열심히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 성광밴드를 이을 만한 또 다른 조선주의 대장격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다들 켜시고요.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4989라고 여러분들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이 순간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블라인드 돈줄 종목. 이번에도 조선주, LNG 관련주 앞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 시장에서 또다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턴 어라운드라고 해서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좋게 보셨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종목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하다. 하반기 실적에 관한 전망이 매우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자,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겠고 시장의 모멘텀도 다가오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네 글자 중에서 저희가 두 글자만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대표님 제가 어떤 힌트 주실지 예상이 가시죠? 네. 아무래도 네. 국가에 대한 게 아닐까. 네. 대표님. 네. 코리아. 코리아. 네,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가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 한국이죠. 네. 이렇게 늘 본인 입으로 또 이렇게 늘 종목명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착한 대표님입니다. 여러분, 코리아.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코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가 이 종목명의 힌트입니다. 앞에 두 글자에 대한 정답을 저희가 그냥 알려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대표님에게 또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매매 관점들 가져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조선기자재 쪽에서 이제 우리가 LNG선 하면은 이 가스는 기체죠. 이걸 액화시키려면은 이 보관할 때 영하 16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단열재 같은 게 냉열 쪽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으로 해서 본행제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한 두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 기업입니다. 동성와인텍과 이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LNG선 쪽이 앞으로도 뭐 러시아 때문에 뭐 가스관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로 가야죠. 그러면은 계속 발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거기에 이 기업이 좀 특이하게 꼭 조선 쪽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가 여러 곳에 쓰이면서 UAM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가가 12,000원 구간에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지지선은 12,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좋고 만약에 화요일 날 살짝 흔들어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12,000원을 회복할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12,000원을 유지해 준다 화요일부터. 그러면은 내일부터 그냥 바로 매매에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14,000원 구간까지는 보시면 14,000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기존에도 유지해 주려고 하다가 이탈을 보였고 이탈한 후에는 계속 저항을 보이면서 저항 돌파 실패. 그 후에 조정받으면서 한번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반등을 14,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지금 어떤 종목인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한번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의 현재 가격이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하고요. 14,000원까지는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팁이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요. 4989라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우리 대표님을 만나보시고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장 중에 월화수목금 모두 다 중간중간에 교육 자료와 함께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관한 제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대표님과 좀 밀착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주식구조대에 월요일만 입장을 하십니다. 월요일 날만 출연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이라는 시간을 놓치시면은 또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월요일의 남자잖아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관련해서 이 본행 관련한 업체다. 그리고 네 글자의 종목이다. 그리고 앞에 두 글자는 코리아다라고 기억을 하신다면은 못 맞추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매매 전략 중요합니다. 그 부분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고요. 두둑한 수익률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 또 우리가 태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돈줄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2차 전지,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2차 전지 중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종목들, 그리고 가장 강했던 섹터는 이 중에서도 양극재 쪽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코스모화학이나 세비캠,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매하기 손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은 부담이 없다. 계열사랑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일원화도 돼 있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13,000원 돌파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포착하셔도 된다. 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 폭발하고 이때가 매매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날 장대 항공이라서 매수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수와 매도의 큰 차이점. 자, 매수는 내가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에 대기하시면은 다시 매매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다림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도는 다시 타이밍을 주면 좋은데 타이밍 안 주고 그냥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흘러내리면은 수익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매도는 대기하면 안 됩니다. 매도는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매수로 돌아와서 이 타이밍에서 놓쳤다? 기다리는 겁니다. 대기하시면 이렇게 또 다시
매수 타이밍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수 타이밍이 2번이나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평일에는 제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매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코스모학은 135.7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도 노란택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비캠 가장 강한데 이거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데 신규 상장주라 여러분들 매매 못 하시는 분들 있다. 그렇죠? 신규 상장주 불안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 신규 상장주는 실질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과거 데이터가 없죠. 이제 막 상장했으니까.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자, 기본적 분석.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처음 상장하면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모학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셔야 해요. 대장이 세비캠과 코스모 화학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리고 저희가 매도 타이밍까지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까지도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과 이 온라인 교육을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한 번씩 움직이고 살포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포착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여러분들 너무 많은 종목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또 돈줄 여신님께서 네. 힌트를 주신다고 하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돈줄 여신이라고 또 제가 기분 좋은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자,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참 많은 종목을 이미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뒷심이 만약에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주를 매수해 보시는 전략은 어떨까요? 대표님께서 역시나 거래량도 체크하시고 또 차트적인 분석들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돈줄 내주실 단 한 가지의 이에 관련된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이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나갈 텐데요. 가져다만 되셔서 주식 잘 사고 잘 팝시다. 4989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6글자의 종목입니다. 땡땡땡땡땡땡의 종목인데 앞에 2글자 힌트 지금부터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대표님과 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공통점이요. 네. 키가 크다? 제가 대표님 옆에 있으면 좀 작아 보여서 슬픕니다. 아, 네.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키가 네. 크신 편이신데 그렇죠. 제가 좀 너무 네. 큰 거죠. 틀렸습니다. 대표님과 저의 공통점은 네. 이름이 비슷해요. 아. 대선이와 지영이. 그러네. 자,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이니셜로 좀 해본다면은 네. 뭘까요,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은 또 네. J가 또 그렇죠. 나오겠네요. 저희는 같은 J입니다. 그러네요. 저희 뒷글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JY, JS. 네. 앞에 J가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대표님, 이재선 대표님과 이지영 아나운서의 이 J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크나큰 종목명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바이오 디젤 관련주인데요. 이 바이오 디젤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관련주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돈줄 여신님의 이 J자 돌림 종목이고요. 자, 바이오 디젤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상품을 연구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 중심이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시총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 충분히 쉬고 있다가 한번 움직이면 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묵직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J자 돌림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거래량 말씀드렸죠. 이미 이 7,500원관을 돌파 시도하면서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아예 말라있던 거래량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 윗꼬리 쪽으로 다시 한번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 정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위쪽 다시 한번 회복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타이밍에 거래량이 조금만 더 실린다고 해도 7,500원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현재가는 7,120원입니다. 자, 이 구간이 회복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부터가. 자, 이 종목은 7,500원 회복되면은 한 9,000원에서 9,5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적인 저항도 있고 그 위에 돌파하면 뭐 11,500원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그 후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단기적인 반등만 보시고 지금 7,100원에서 이게 9,500원만 가도 여러분 굉장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9,000원 구간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7,500원 1차적으로 넘어가느냐. 이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00원 돌파하는 날 매수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은 모아가시는 밀리는 날 조금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저희 J자 돌림입니다. 네. J자 돌림의 이 종목.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5가지 종목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5가지 종목 오픈을 해드려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이 4번째 히든 종목만 들어보고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4번째 히든 종목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시간 관계상 저희가 5 종목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4종목만 해도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는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자, 4번째 종목은 우리 태조 이방원의 방산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개파락도 떨어지고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방산 관련주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 기업에서 이 방산 부분, 이 땡땡 디펜스라는 기업을 분할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악재가 해소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악재가 해소되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휴식을 예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다가 잘 안 밀리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구간에서. 그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무기를 만든다기보다는 무기에 들어가는 탄두 쪽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랑 이제 우리가 방산 MOU를 맺기 전에 안보실에서 우리나라 기업체 한 6개 기업체를 불렀는데 그때 소환된 기업체 중 하나입니다. 가장 방산 쪽에 유력한 기업이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26,400원인데 이 구간 전후에서는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밀려 내려온다 26,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 유지해준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방산 쪽에서 지금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이 그래도 주가가 꽤나 많이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종목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방산 관련주는요. 2글자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표님께서 추가적인 전략 노란톡방에서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 구조대도 월요일장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번 주 시장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